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성 요소의 기능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팅커캐드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메뉴에서 회로와 새 회로 작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화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스크롤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구성 요소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속성 값들이 있는 경우 어떤 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맨 첫 번째 거만 확인해 보면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죠. 레지스터. 근데 레지스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레지스터는 프로세서 레지스터가 가장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레지스터 또는 단순 레지스터는 컴퓨터의 프로세서 내에서 자료를 보관하는 아주 빠른 기억 장소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레지스터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서로 스펠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서의 레지스터는 이렇게 스펠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성 요소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이런 스펠링을 씁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레지스터라는 발음으로는 같지만 실제는 컴퓨터 메모리의 레지스터와 저항의 레지스터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내용보다는 영문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의미 면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변경을 한 상태에서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변경하는 방법은 팅커캐드 이 화면으로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쭉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있었죠. 여기에서 기본 언어인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잉글리시로.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오죠. 이름도 구성 요소 살펴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어가 레지스터라고 표시가 되죠. 우리말로 변환하면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을 한번 가져와서 보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에 LED를 연결했을 때 LED가 고장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한번 연결해 보시죠. 캐소드는 음극을 의미합니다.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요. 그라운드는 검은색으로 보통 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양극은 에노드는 빨간색 단축키 숫자 2번을 눌러서 빨간색은 5V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고 실행을 하면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망가졌던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럼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전류가 흐르는 길, 즉 전류는 5V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길을 따라가면 5V에서 쭉 전류가 흐르면서 이 LED를 거쳐서 그라운드로 들어가듯이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 길 사이에다가 저항의 흐름을 억제하는 저항을 연결해보죠. 이렇게 저항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선을 직접 이렇게 연결하셔도 됩니다. 전선을. 그리고 이쪽 부분은 5V에다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이제는 LED의 불빛이 켜져 있지만 망가지지 않았죠.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저항으로서 구성 요소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저항의 구성 요소는 저항의 수치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이 저항의 값을 임의로 우리가 10이라든지 100이라든지 숫자로도 변경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단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옴이고요. 1000옴이 1kΩ입니다. 반대로 1000밀리옴이 1옴이죠. 이런 단위로 1000 단위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1000kΩ은 1메가옴, 1000메가옴은 1기가옴, 이런 식으로 단위가 한 단위씩 줄어들거나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어들 때는 밀리옴, 그 다음에 마이크로옴, 나노옴, 피코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저항은 속성값이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LED 같은 경우에는, LED는 빛을 내는 전자부품이고, 빛을 낼 때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빨간색이고요. 빨간색 외에도 파란색,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불이 들어오면 색깔이 바뀌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한글로 또 누름 버튼이라고 하는데, 눌렀을 때 동작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보면 주위에 이렇게 단자들이 있고요. 특징이 양쪽 두 개씩 서로 연결된 그런 단자입니다. 이거는 푸시 버튼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텐셔미터, 이것은 가변 저항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운데 노브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한 상태에서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 전에는 가운데 있는 값을 변경할 수는 없고, 실행한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노브 값을 쭉 돌리면 마치 우리가 볼륨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빛의 세기를 강약을 조절하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값도 최대 저항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기본값은 250kΩ이지만 원하는 대로 200옴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까지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최대 값의 저항이 200옴이고 점점 낮추면 0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라는 구성 요소도 있고요. 커패시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로 축전기라고도 불립니다. 커패시터의 단위는 페럿이고요. 그래서 F라는 기호로 씁니다. 저항과 마찬가지로 킬로페럿, 메가페럿, 기가페럿, 그 다음에 밀리페럿, 마이크로페럿, 나노페럿, 피코페럿, 이렇게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슬라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푸시 버튼과 비슷하게 상태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상태를 온, 오프, 즉 켰다 껐다 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이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종류별로 있죠. 9V 배터리, 그 다음에 코인셀, 그 다음에 1.5V 배터리. 실제 크기와 비슷합니다. 아두이노 크기 대비 배터리의 크기도 실제 크기와 비슷하고요.
9V 배터리는 별도의 속성이 이름만 변경할 수 있지만 3.3V 배터리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1.5V 배터리는 배터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2개로 이렇게 해서 3V로 만들 수도 있고요. 4개로 해서 6V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타입도 AA에서 AAA로 작은 사이즈, 그 다음에 빌트인 스위치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죠. 케이스에 이렇게 온오프를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는 추후에 전선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원래 전선을 연결할 때에는 납땜을 통해서 전선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데, 납땜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선을 임의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운데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서로 연결된 선이 이렇게 초록색 동그란 테두리로 표시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부분과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위에 5줄과 아래 5줄이 모두 연결된 상태입니다. 또는 전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전원과 그라운드를 나타내는데, 아두이노에서 5V,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의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러 전자 부품을 브레드보드에다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추가한 게 아니라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추가하더라도 모두 연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두이노에는 전원과 그라운드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5V는 하나만 있고요. 그라운드는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총 3개가 있죠. 근데 전류가 흐르려면 전원에서 그라운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부족하게 되는 건데, 브레드보드를 사용할 때에는 전원과 그라운드를 이렇게 하나만 연결하더라도 세로로 모두 연결되어 있죠.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전원 콘센트를 연결하는 멀티탭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이크로비트나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마이크로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 아두이노와 비슷하지만 푸시 버튼이라든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코드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모터는 진동 모터입니다. 스마트폰의 매너 모드에서 진동으로 알려주듯이 이렇게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신호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모터이고요. 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브 모터는 원하는 각도로 회전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하비 기어 모터는 DC 모터에 기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더 큰 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모터입니다. 빠른 속도보다 더 큰 힘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 외에도 트랜지스터라는 장치도 있고요.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증폭이나 스위치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켰다 껐다 할 때 사용하는 장치이고요. 그 다음에 LED, RGB LED는 3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상의 빛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이고요.
포토 레지스터는 조도 센서라고 부르는데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입니다. 스마트 조명을 만들 때 어두울 때 빛을 내는 그런 장치를 만들 때 쓸 수도 있고요. 초음파 센서는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소리가 이동하는 그 속도 그리고 물체에 반사되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PIR 센서는 현관문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사람이라든지 뭔가 동물이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현관문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죠. 그런 기능을 구현할 때 만드는 센서이고요. 피에조 스피커는 부조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그런 장치이고, TMP36 즉 온도 센서는 온도값을 측정해서 장치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즉 온도계라든지 아니면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장치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속성창에서 볼티지, 암페어, 레지스턴스 즉 전류와 전압과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에 따라서 속성값들이 달라졌죠. 어떤 거는 이름만 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수치값을 바꿀 수가 있었죠. 이렇게 구성 요소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드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